네,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를 관통하는 투자 아이디어 찾아보겠습니다. 마켓식스 월요일 시간은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부터 참 뉴욕 증시가 힘들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셔야 될 게 지금 뉴욕 증시는 조금 상황이 녹록치 않다. 네. 그러니까 뉴욕 증시 같은 경우 기술주들이 많이 빠지고 있죠. 그리고 미국의 나스닥 차트라든지 이런 거 보면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긴 해야 되지만 상황을 냉정히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나스닥 차트를 띄워놓고요. 네. 추세선을 한번 그려보시죠. 저는 추세선 그리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믿고 있는데, 그러니까 복잡하게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단순하게 볼 때는 추세선인데 추세선은 상승, 하락, 횡보죠. 상승 추세선은 봉의 하단에 그려집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놓치시는데요. 봉의 하단에 그려지고요. 하락 추세대는 봉의 상단에 그려집니다. 지금 연애 봉의 상단을 쭉 연결하면 아직 하락 추세돼 있다라는 거.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나오겠는데 눈으로 봐도 직관적으로 상단에 선을 연결하면 하락 추세에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추세 자체를 거슬려고 역행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는 물타기를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2600에 대한 하단의 지지 여부가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대가 이미 깨진 상태고 여기서 횡보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장이 흔들린다고 해서 국내 장을 걱정하실 필요는 물론 이제 종목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미국 증시에 있어서는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긴장도 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도 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속에서 뭔가를 좀 찾아보자 이런 또 준비도 해왔으니까요. 네. 한번 좀 같이 좀 말을 나눠보시죠. 네, 오늘 또 특별하게 소장님이 하락장인 만큼 우리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시장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근데 시장이 빠지면서 에너지랑 유틸리티 빼고는 섹터가 다 하락을 했는데 어떤 섹터 좀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통신주를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통신주. 있는데 경기 방어주로 접근하며 하자라는 시각으로 보면 솔직히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하고요. 물론 경기 방어주 일부 있고 미국의 뭐 버라이즌 같은 경우 배당도 많이 주고 합니다만 이렇게 지금 그 증시가 안 좋으니까 네. 회피하자라는 심정으로 가는 것은 저는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다. 펀드멘탈로 가야지 회피했다가 장 있으면 언제 또다시 교체 매매하나요?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닐까? 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회피라고 그러니까 그 증시가 어려우면 잠깐 좀 머물자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막 하다가 증시가 빠지니까 입금 있는 거 다 손절해가지고 이쪽 경기 방어주로 갔다가 증시가 올라갈 때도 경기 방어주 다 팔고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고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 호사가들이 얘기하는 이론일 뿐이다. 팩트로 맞았네요. 팩트로 맞았네요. 예.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자, 저는 처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게 버라이즌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그 대표적인 통신주죠. 네. 여기에 이제 버라이즌 같은 경우 이제 배당과 관련해서 이번에 상당히 많은 배당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나마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버틸 수 있는 버팀목 중에 하나는 배당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버라이즌 차트를 보면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지다가 5월 들어서부터는 조금 반등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기술주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술주들이 지금 뭐 애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빠졌다라면 네. 그런 것들보다는 버라이즌이 좀 먼저 빠졌어요. 먼저 빠지다가 다른 주식과 다르게 조금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 보이죠. 굉장히 여러분들 저것도 추세들을 보면 횡보하다가 횡보된 추세다가 확 무너졌다가 벌써 굉장히 많이 밀렸죠. 하지만 바닥권에서 조금 올라오는 모습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 5G 시대를 맞이해서 투자를 이제 집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5G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2019년에 시작을 했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2020년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투자가 조금 뒤로 수년됐었고 미국도 그것 때문에 투자를 좀 늦출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네. 선도를 해서 먼저 했었고 미국이 정상적이라면 2020년 준비해서 2021년에 같이 따라왔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따라왔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 5G 시대가 열린다. 그렇다면 통신주에 대한 관심 좀 가지실 필요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나 또 금리 인상기의 수혜주로 통신주가 또 분류가 되고 있는데 버라이즌 짚어주셨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조금 네. 전 조심스럽습니다. 금리 금리 인상. 인상기에 통신주가 왜 수혜를 보죠? 그런 관점이신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네. 흔히 쓰는 얘기들 중에 잘못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과 금리 인상기에 통신주가 왜 수혜를 보죠? 저는 어떠한 논리적 근거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요? 그러니까 뭐 저도 약간 여담으로 말씀드리지만 네.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말 중에 잘못된 말들이 굉장히 많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죠. 금리 인상기에 가장 수혜를 보는 보험주라고 보는데 보험주 주가가 왜 빠지죠?
보험주와 통신주를 많이 뽑는데. 그 보험주가 왜 빠지죠? 보험사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 지금 대거 차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적 안 좋아져가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뇌피셜 그것들 제가 기회가 되면 네. 계속해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통신주 지난해 좀 하락세를 많이 보였는데 지금 최근에 국내에서는 외국인들이 다른 대형주는 매도를 하면서 통신주는 좀 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SK텔레콤, 물론 이제 KT 같은 경우가 초반에 이제 들어왔다가 네. SK텔레콤 한데 오늘 저 자료를 준비하면서 기사를 보니까 외국인들이 한도대로 다 담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통신주 같은 경우는 이게 국가 기관 산업의 어떤 일종이기 때문에 네. 100% 외국인들이 가져갈 수 없습니다. 50%까지밖에 못 가져가는데 이 지분이 약간 룸이 비어서 한 3% 정도 룸이 비어 있는데 이걸 다 채울 것 같다라는 게 전언입니다. 통신주를 왜 채울까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1분기 SK텔레콤 실적 보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네.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읽어내셔야 되냐면 지금 SK텔레콤 같은 경우 앞서 언급드렸던 2019년에 통신 5G 투자를 시작해서 저도 5G 폰을 바꿨어요. 얼마 전에 이제 3년 만에 휴대폰을 바꾸면서 교체 주기가 왔기 때문에 네. 이제 교체 주기가 왔기 때문에 5G 외에는 가입할 수가 없으니까 5G를 가입해서 아직도 가끔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막 활동량이 많은 사람들이 네. 로딩이 한 10초, 20초 걸린다? 이거 거의 막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근데 이게 하루에 한두 번씩은 그래요. 하루에 한두 번씩은 그런. 그전에 이제 4G 쓸 때는 네. LTE 쓸 때는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쵸? 안 터진다는 개념이 없었는데 5G는 좀 안 터진다는 개념 때문에 많은 많은 분들이 가입을 주저하는데 네. 이제는 조금 상황이 나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19년서부터 시작해서 2020년에 멈췄다가 2021년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 설비 투자가 거의 끝나간다라는 개념이고요. 여기 가입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코로나 때문에 휴대폰을 못 바꿨던 분들도 이제 교체 수익이 오면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투자는 줄어들고 가입자가 늘어난다? 그러면 이익은 J커브를 그리게 됩니다. 따라서 통신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는 게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바구니에 담아가고 있는 통신주 안에서 SK텔레콤을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잘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으로 통신주 또 꼽아오셨을까요? 예, 이제 DC 네트워크랑 이제 통신주라고 이제 그보다 이제 하나 더 네. 밑으로 내려와서 보면 DC 네트워크라는 이름을 제가 하니까 삼성전자 이렇게 떠오르신 분들이 많을 네. 거예요. 조금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지난주에 우리나라 통신 장비주들이 좀 올랐는데 결국 DC 네트워크가 삼성전자에게 장비를 발주했다라는 네.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성전자발 발주 이제 소식에 관련주들이 움직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바이든 대통령이 네. 올해 공식 선언했어요. 미국도 5G 시대를 맞이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대통령이 선언할 정도로 했고 미국의 이제 인프라 투자가 미국의 인프라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나라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현대화된 지 오래되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5G 시대는 우리가 뭐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습니다. 4G와 5G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 텐데요. 4G와 5G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통신 속도가 20배가 달라집니다. 20배요? 20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네. 여러분들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자율주행차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이제 모든 것들을 다 기계에다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네. 우리가 그렇잖아요. 뜨거운 데 손을 대면 뜨겁다라는 인식이 거의 바로. 반사적으로 네. 이게 손을 딱 대잖아요. 근데 20배 차이로 손을 떼면 화상 입는 정도가 다르겠죠. 화상을 아예 안 입겠네요. 그러니까 아예 안 입는다는 개념보다는 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0배라는 게 뭐 미세한 차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계한테 얘기를 하죠. 자, 뜨거운 데 가면 센서가 반응을 하면 손을 떼어라. 로봇 기계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이게 20배가 차이가 난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 더군다나 자율주행 관련해서 자동차가 시속 200km 달리고 있는데 감흥이 20배가 달라진다. 이건 말이 또 달라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5G 시대는 무조건 열려야 되는 시대고 6G 관련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6G는 너무 앞선 거예요. 벌써 6G죠. 6G는 여러분들 6G 관련주들은 그거는 뭐 아직까지 이론적이지 아직까지는 오는 미래가 아니에요. 5G가 끝나고 나야 이제 가는 맞아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DC 네트워크가 이제 총대를 메고 시작했다. 본격적인 투자 모멘텀을 가져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네. 이런 쪽들에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긴 삼성전자 이 대규모 통신 장비 공급사 선정됐다는 것 때문에 네. 국내 5G 장비주들도 좀 급등을 보였었는데 그 안에서 탑픽도 어떤 걸까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게 뭐 꼭 추천이라기보다는 네. 다산덱스웍스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다산덱스웍스 최근에 주가 이틀 동안 변동성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통신 장비주들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얘기가 통신 장비 얘기가 나온 게 바로 뭐 지난주가 아니라 한 두세 달 전에 이제 미국이 발주할 거다라고 이제 그런 전원이 오면서 우리나라 통신 장비주들이 잠깐 움직인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전자한테 하니까 이런 것들이 됐는데 그러면 근데 삼성전자로 장비 발주를 줬는데 국내 장비주들이 수혜를 볼까요? 고민해 보시고요. 밑단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고민해 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이 통신 장비를 발주를 하면 국내 어떤 통신 장비 우리 국내 통신 장비 회사들이 굉장히 기술력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더군다나 레퍼런스가 있죠.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장비를 깔아봤다라는 레퍼런스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네. 그런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 입찰에 있어서 비교 우위를 나타낼 가능성이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왜 고민해 보시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어떤 기업이 어떤 수혜를 봤다라는 내용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의 발주가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삼성전자에게 어떤 내용이 떨어지는지 이건 기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나오죠. 삼성전자도 국내 업체와 협업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장비주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증시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미국이 발주를 줬다라는 소식 때문에 장비주들이 지난 주말에 들썩거리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전 테마주 영역이다라고 보고요. 하지만 관심은 갖되 너무 그렇게 올인해서 본다라는 것은 조금 경계하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켓식스에서 꼼꼼한 시장 전략 그리고 섹터별 이슈까지 짚어봤습니다. 잘 참고해서 시장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